자, 이번 시간에는 노인 요양시설의 실내 공기 오염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의 항목들이 있죠. 그러면 체크리스트의 항목들은 그만큼 체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들의 항목과 기준들을 잘 살펴보면 여기 시설에서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규정과 기관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자세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번 봅시다. 뭐를 체크해서 노인 요양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지 한번 봅시다. 바닥의 이물질 제거 및 누적된 먼지가 없이 청소가 깨끗이 이루어졌는지는 얼마마다 체크를 하고 그게 부족할 때는 개선해야 되느냐 매일 하는 겁니다. 수시로 하는 겁니다. 수시. 그러니까 바닥에 이물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음식물을 먹다가 음식을 흘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저 샤워를 하고 나서 뭐 물기가 있고 물때가 있고 뭐 이런 거 분비물들이 뭐 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묻을 수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렇죠. 이런 바닥의 이물질들은 그 발생하는 즉시 이제 치워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항상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오염되어 있는 오염이 될 수 있는 오염원이 발생하면 바로 즉시 치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닥의 이물질과 누적된 먼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수시로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실내 오염 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환기를 하죠. 환기를 하는 것은 실내 공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연 환기를 매번 가장 좋지만은 매번 할 수 없는 것은 외부의 환경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환기를 기본적으로 몇 번 해야 되느냐 하루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바깥에 뭐 황사가 심하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우리가 하루에 3회 이상의 환기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회 이상의 환기를 실시했는지 매일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체크한다는 얘기는 매일 하라는 얘기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매일 하루 3번 이상의 환기를 실시해서 실내 공기의 오염을 막아주는 저감시켜주는 그런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우리 모서리나 창문틀 이런 곳에 있는 먼지들은 우리가 쉽게 뭐 그 매일 그 청소하고 그러지는 않아죠. 그러고 소홀하기 쉬운 곳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먼지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바람이 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떠다니다가 밑에 깔아앉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호흡을 하게 되면 사람의 폐로 들어가서 폐에 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건강을 악화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이 잘 닿지 않는 모서리나 창문틀 이런 것도 기간을 언제로 보면 되느냐 매주 하는 겁니다. 매주 그러니까 매일 할 수는 없죠. 손이 잘 닿지 않는 그런 것들이라도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체크해서 체크하면서 부족하면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겠죠. 매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 및 쓰레기통 청결 관리.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우리가 했을 때 바로바로 치우지 않으면은 분리수거된 그 음식물이나 또는 뭐 어떤 쓰레기들이 있죠. 그것들이 오염원이 돼가지고 거기서 세균이 번식한다든지 곰팡이가 번식한다든지 해서 우리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분리수거나 쓰레기통은 매일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체크하면서 이것을 깨끗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정 및 벽지에 누수나 결로 현상은 없는가? 누수, 물이 어디서 바깥에서 샌다는 얘기겠죠. 뭐 크랙이 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천정이나 벽지 등에서 누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일단 고이게 되죠.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습기가 많다는 얘기고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결로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로 현상은 우리가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 때문에 발생하는 거겠죠.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발생하면 결로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렇게 되면 물이 고이죠. 일단 물이 고이는 상황에서는
물이 습기가 많아지고 그러면 또 다시 곰팡이가 발생하고 이런 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로 현상이나 누수 현상들은 매월 체크하는 겁니다. 매일 정기적으로는 매월 체크해가지고 누수나 결로 현상이 있으면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곰팡이 번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점검 주기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블라인드 및 커튼의 먼지를, 여기 먼지 많이 쌓이죠. 블라인드나 커튼. 이거 뭐 평생 가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쌓여있던 먼지들이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해서 실내 공기 중으로 날아다니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고 이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나 커튼 이런 것들의 먼지 제거는 매월 체크해가지고 부족하면 반드시 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개선하는 방법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창문에 묵은 때는 보통 창문에 보면 묵은 때들이 많이 있죠. 잘 안 닦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반드시 세제를 통해서 뭐 락스 이런 걸 풀어서 하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락스 이런 것을 사용하면 화학 제품을 사용하면 오히려 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안 좋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화학 제품을 사용하면서 뭐 살균이 된다든지 이런 장점도 있지만 오히려 더 안 좋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연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보면 창문에 묵은 때 이런 것들은 달걀 껍데기, 우리가 계란 먹고 나면 달걀 껍데기 있죠. 이거를 부셔서 거저로 닦고 물에 적셔 닦아내면, 거저로 싼 다음에 물에 적혀서 닦아내면 여기 좀 까끌까끌하죠. 달걀 껍질이. 그러니까 창문에 묵을 때가 잘 닦입니다. 이렇게 천연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화학 제품 사용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바닥은 먼지나 흙 등이 제거되도록 물 청소를 반드시 해야 되고, 물 청소를 하고 나면 일단 물기가 묻죠. 그러니까 반드시 건조시켜줘야 됩니다. 신문지 같은 걸로 닦아주면 됩니다. 물 청소가 어려울 때는 그러면 새 제품 물에 신문지를 적셔서 바닥에 이렇게 두고 나가면 두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닦아내도 묵은 때들이 청소가 잘 되죠. 이런 방법들을 써서 천연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벽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는 우리 주로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곰팡이 제거제 스프레이로 되어 있는 거 사가지고 뿌리죠. 뿌리면 금방 없어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화학 제품에서 나오는 오염원들이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가급적이면 물과 알코올을 4분의 1로 섞어서 벽에 뿌리면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천연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목마루, 우리 바닥에 보면 원목마루들이 있죠. 그죠? 뭐 강마루도, 요즘은 뭐 강마루나 강화마루, 뭐 데코타일 이런 걸 많이 쓰지만 원목마루를 깔아놨을 경우에 윤기를 내고 싶을 때 어떻게 귤 껍질을 우려낸 물로 닦아내면 윤기가 납니다. 이런 자연적인 방법들을 알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실내 공기 오염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유리한 방법이죠. 화학 재료를 쓰지 않고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신발장 안에 냄새 제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가 무슨 물 먹는 하마 이런 걸 이제 갖다 놓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거보다는 숯 같은 거 아니면은 커피숍 가면 커피 찌꺼기 돌라고 하면 줍니다. 맨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가지고 그런 걸 좀 얻어와 커피 먹으러 갔을 때 커피 찌꺼기 내리고 난 다음에 찌꺼기 좀 주세요 하면 그거 많이 줍니다. 많기 때문에 그 찌꺼기를 넣어두면 냄새도 제거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신발장 안에 습기도 제거되고 자연 습기죠. 숯 이런 거 놔두면은 숯을 우리가 실내 공기질 오염 측면에서 보면은 자연적인 재료로 상당히 좋습니다. 습기가 많을 때는 숯은 습기를 자동으로 빨아당기다가 또 습기가 모자라면 뿜어냅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그런
우리 습기 조절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실 방에서 보면 어떤 것들이 또 우리 오염원이 될 수 있는가 보면 가구의 상부나 하부에 보면은 하부는 뭐 우리가 청소기가 밑으로 들어가니까 청소하니까 좀 덜 쌓이지만 상부에는 보면 먼지가 쌓였을 때 청소를 잘 안 하죠. 올라가기도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도 우리가 매주 상부에 이래 먼지가 쌓이면은 조금만 사람이 이동해도 바람이 이래 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런 가구 위에 있던 그런 먼지들이 날릴 수 있습니다. 날려가지고 가구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다가 사람 호흡기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주 한 번씩 이런 먼지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체크하면서 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개선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침구 의류를 햇볕에 소독하는 거. 이거는 언제마다 실시해야 되는가? 매주 정도 실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매주. 그 다음에 그래서 해서 이제 태양에 의해서 햇볕에 의해서 소독이 되죠. 그래서 살균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카펫 위에 먼지는 언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제거하는 것이 좋으느냐? 수시로 하는 겁니다. 카펫 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먼지가 쌓여 있으면 카페트가 털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꼬불꼬불하죠. 그래서 매일 그 안에 묻어 있습니다. 한번 그 안에 속 들어가면은 거기에 잘 떨어지지 제거되지가 않아죠. 자동적으로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청소기나 이런 걸 통해서 빨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제거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그 안에서 어떻게 온도가 일정하죠. 일정하고 습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세균이 번식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카펫 위에 먼지를 수시로 제거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수시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소파 커버 이런 것들도 사람이 몸이 많이 닿죠. 몸이 많이 닿기 때문에 오염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파에 누워가 털어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침도 튀기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파 커버는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으냐? 매월 물 세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를 하는 항목과 그 체크하는 기간들을 잘 알고 그것들을 기간에 맞추어서 해준다면 최소한도로 우리의 실내 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생활소의 팁을 한번 볼까요? 먼저 손이 닿지 않는 것들 있죠. 그 가구 위에나 이런 것들 청소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긴 막대에 스타킹을 씌워서 정전기를 발생시키면서 제거하면 쉽게 제거가 됩니다. 그 위에 굳이 막 올라가서 닦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긴 막대에 뭐 스타킹을 씌워서 하면 정전기가 발생하죠. 그래서 먼지가 수월하게 제거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하나씩 알아놓는 게 좋겠죠.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가 젖었을 경우에는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주방 세제를 푼 물을 가볍게 적셔 톡톡 닦아내준 후 세워서 햇볕에 말려준다. 이런 방법도 우리가 상식으로 그냥 알아놔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트리스 빨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정도 간단하게 해주면 우리가 세균이나 곰팡이로부터 우리가 뭐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겠죠. 카펫은 매일 빨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굵은 소금을 뿌립니다. 뿌린 준 다음에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서 빨아들입니다. 카펫에는 어떻게 한다고? 소금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일정 시간 놔둔 다음에 그 다음에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소금은 금방 빨리죠. 그렇게 하면 소파에 카펫에 묻어있던 오염 물질들이 같이 소금하고 같이 빨아들이죠. 청소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천소파는 매월 한 번 정도 70도씨 이상에서 세탁을 해주면 살균 소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꼭 천연 그 화학 세제를 쓰지 않고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정도만 알아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활용하면 더 좋겠죠. 이런 거 활용을 해서 화학 세제의 사용을 좀 줄여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주방에서는 우리가 미생물이나 해충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게 주방에서는 뭡니까? 오염원이 음식 부스러기하고 찌꺼기들, 음식물 쓰레기들이죠. 이건 나올 때마다
체크해서 없애줘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보면은 뭐 싱크대 밑에 달려 있죠. 저 음식물 처리기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 안에 넣으면은 그냥 맷돌처럼 갈아가 그냥 버리죠. 이제 그런 걸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없으면은 설거지하고 음식물 찌꺼기 나오면 바로 음식물 버리는 곳에 폐기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수시로 해야 된답니다. 음식물 쓰레기들은.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들은 일단 부패하기가 쉽죠. 그리고 세균이나 그 습기가 많기 때문에 금방 오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조금 놔두면 뭐 한 몇 시간만 있어도 팔이 끓고 그렇게 하죠. 날파리 끓고 이렇게 하죠. 그게 이 오염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시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방 벽면에 우리가 요리하다 보면 뭐 기름 튄다든지 음식 찌꺼기, 기름때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매주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된다. 체크를 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그게 부족한 게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체크리스트를 잘 만들어 줘서 관리해 주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팬 세척은 매월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생활 속의 팁인데 한번 보고 갈까요? 싱크대 배수구, 이거 배수구에는 뭐 음식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오염원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거나 식초를 주변에 뿌려주면 살균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 그거 우리 온수 나오죠. 그죠? 온수 아주 뜨겁게 하면은 뭐 한 6, 70도까지 막 뜨거워지죠.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식초를 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냄새와 세균을 동시에 제거되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음식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유해 그한 곤충들이나 음식물들이 많은 것은 그렇죠. 그럴 때는 보통 뭐 우리 주부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 또는 주부들이나 우리가 시설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게 베이킹 소다를 물에 풀어가지고 닦아주죠. 그러든지 아니면 혹시 뭐 맥주 먹고 남은 게 있으면 맥주로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제거가 됩니다. 이런 천연 방법들을 알아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뭐 환기팬 이런 것이 기름에 많이 찌들어 있다든지, 왜냐면 음식물들이 글로 그 음식물들이 환기시키면서 그게 나가면서 이제 묻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주방벽 타일 이런 것들도 베이킹 소다 희석한 물을 뿌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페이퍼 타월을 적셔서 부위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좀 불 kun다 이거죠. 불 끈 다음에 다음날 닦아내면 기름 찌꺼기가 쉽게 제거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굳이 화학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욕실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염원들이 많이 서식하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욕실에는 우리가 환기팬이 작용하고 있죠. 그죠? 특히 욕실에서 뭐 샤워할 때도 환기팬이 필요하지만 화장실하고 욕실하고 같이 있으면 화장실에서 뭐 용변을 본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아모니아 가스가 발생한다든지 이 문제들이 많죠. 그 오염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욕실 쪽에서는. 그래서 환기팬을 작동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어서 건조를 시키죠. 그렇게 하는 것을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샤워하고 나가지고 이 환기 안 시키면 물이 그냥 그대로 있죠. 환기팬을 돌리는 또 되지만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팬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샤워 직후에는 습기가 제거되도록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문을 열어두는 창문이 보통 있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창문이 보통 있을 때는 창문을 열어서 빨리 환기를 시켜주면서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수시로 점검하면 되겠죠. 환기팬이 잘 돌아가는지 아니면 샤워 이후에 환기를 시키는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욕실 내 청소는 최소한도로 매주 주 단위로 한 번 정도는 하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풍기 입구의 먼지, 욕실에서 환풍기 입구 쪽에서도 뭡니까 오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풍기 나가는 쪽에 먼지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오염원들이 많이 묻어 있을 수도 있죠. 거기서 환기팬으로 빼내기 때문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매월 한 번씩 해서 청소를 해줘야 되겠죠. 개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먼지도 제거하고
오염원도 닦아서 그다음에 없어지도록 하고 이런 관리를 해줌으로써 우리는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오염되지 않게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유지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생활 속 20 팁들 뭐 이런 것들 천연 세제 사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알아줍니다. 그다음에 요게 좀 기억할 만하네요. 나머지는 위에 거하고 똑같고 우리가 욕실 같은 데 보면은 실리콘이 있죠. 실리콘 위에 곰팡이가 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에 식초를 1대1 비율로 섞어가지고 휴지에다가 적십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위에를 얹어 놓습니다. 얼려놓고 나면 곰팡이들이 이제 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불어 있습니다. 바로 닦으면 잘 안 닦이죠, 곰팡이도. 그래서 불긴 다음에 하루 정도 불긴 다음에 그 다음날 씻어내면 깔끔하게 제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리콘 안쪽에 곰팡이가 위쪽에 있으면 이렇게가 제거되는데 안에까지 깊숙하게 이제 묻었다 이러면은 실리콘을 그냥 걷어내고 칼로 그리내면 금방 제거가 되죠. 실리콘을 다시 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생활의 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곰팡이 제거제로 실리콘 위에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뿌리지 않고도 식초와 물만 있으면 가능한 거죠. 휴지에 적셔가지고 하루 정도 불긴 다음에 그 다음날 물만 뿌리주면 싹 없어집니다. 그런 방법들을 이제 사용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베란다 및 창고는 이 공기가 잘 안 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환기를 실시를 자주를 해야 됩니다. 창고 같은 거 특히. 창고는 딱 막혀가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주기를 언제 하느냐 매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탁실 등 보면 물을 일단 많이 사용하는 공간에는 곰팡이 발생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점검해가지고 곰팡이가 서식할 환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 개선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창문 틈새나 방충망이 뭔지 3개월에 한 번 정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창고 및 베란다에 있는 창문 틈새나 방충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탁기 통 세척을 하였는가 세탁기에 통이 있죠. 그 통 세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세척 이런 것들을 매월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세탁기는 뭐 옷을 빨고 침구류를 빨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옷이나 침구류에 묻어있던 분비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탁기 안에 통 안에는 항상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돌리면은 그 안에 있는 뭐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이 많이 되죠. 그래서 한 번씩 통을 세척을 해야 됩니다. 옷이나 그 침구류에 묻어있던 분비물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매월 한 번 정도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 팁들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쭉 읽어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 실내 공기를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원 제거고 오염원이 쉽게 발생하기 쉬운 환경은 온도와 습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겠죠. 제일 큰 게 온도, 습도죠. 그래서 그거를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르말데이드, 총부유세분, 뭐 일산화탄소의 기준들이 있죠. 법령이 바뀌면서 조금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오염원들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최하로 요거 이하로 가야 된다고 하는 기준들이 있죠. 요 기준들에 맞추어서 맞게 나오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내 공기질 검거 기준도 있죠. 이산화탄소, 라돈,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세먼지, 곰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거 기준을 넘어가면 우리가 공동주택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정해놓은 검거 기준을 넘어가면 건물 허가가 안 납니다. 준공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실내 공기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오염원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 이하로 되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관리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뭐 자연환기라든지 기계환기라든지 아니면은 금방 우리가 했던 것들 이런 천연 재료를 써서 이런 뭐 팁을 발휘해서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환경을 공기를 개선시키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이런 오염원들로부터 우리가 실내 공기질을 기준치 이하로 유지시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